특검이 어제 한덕수 전 총리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줄 소환을 예고하면서 향후 전국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내란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전 총리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그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님과 소통이 따로 있었을까요? 네, 뭐 어떤 논쟁을 낳을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폐기를 지시를 하신 건가요? 내란 공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실제로 노력하신 게 맞나요? 자, 한덕수 총리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이제 경찰 조사는 그동안 한 2차례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검 수사는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청사에 도착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벌써 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입구를 찾지 못하자 특검 수사관이 팔을 잡아 당기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거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지만 그래도 한나라의 전 총리였는데 저런 식으로 과격하게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은 적절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나른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현장에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네. 급박하게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해명은 하겠지만 보기에 네. 썩 좋아 보이는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가 보기에도 좀 불편했었는데 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인 변호사님, 그리고 어제 한덕수 전 총리를 상대로 특검은 어떤 수사들을 좀 했습니까? 일단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점을 두고 보고 있는 것이 혹시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아니면 묵인 내지는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가장 혐의점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국회 출석해서도 그렇고 본인은 나중에 알았고 관련 서류도 주머니에서 나중에 뒤늦게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한 진술과 다른 CCTV 영상이 경찰에서 확보가 돼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도 소환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사의 연장선으로서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아서 이러한 수사를 개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에 이러한 내란 사태,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행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섬 없이 관련된 절차들을 전 총리의 입장으로서 수행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묵인한 채 관련 서류를 꾸리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묵시적으로 동조 내지는 방조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면 내란죄 방조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가짜 서류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작성하고 이 부서를 했다라는 그러한 혐의 자체는 사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CCTV 얘기가 나오던데요, 양 변호사님. CCTV가 이번 특검 수사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있는 CCTV였던 건가요? 이게 대통령실을 지금 비추고 있는 그 CCTV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전혀 고의가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네. 나는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막고자 했을 때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진술들을 사람들이 믿고 그러면 정말 뒤늦게 알았나 보다. 어떠한 서류
서류 작성이라든지 절차에 관여한 것이 전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CCTV 자체가 이제 확보가 됐고 대통령실 5층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서류도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그 당시부터 손에 들려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 서류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본인이 얘기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왜 굳이 그러한 사소한 것을 숨기려고 했을까? 어떠한 다른 의도라든지 혹시나 은폐하고자 하는 부분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동조 내지는 방조 혐의를 짙게 깔아두고 지금 검찰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전에 몰랐다라는 주장을 한덕수 전 총리는 하고 있는데 CCTV에 포착된 영상을 보면 국무회의 직전에 김영현 전 국방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래서 혹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특검들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어제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안덕근 장관과 또 유상임 장관까지 불러서 이 두 사람은 사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불렀을까요? 먼저 어제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에서 어떤 얘기 좀 소명하고 나오셨을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고 나오셨을까요? 계엄의 어떤 질문들 혹시 받으셨을까요? 뭐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질문이었습니다. 예. 국무회의 참석 안 하셨는데 이렇게 조사받는 게 좀 억울하지 않으실까요? 글쎄요,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예. 당일에 그럼 관련한 뭐 의견 표명이나 이런 걸 혹시 하신 부분도 있을까요? 아니 회의 참석을 못했는데 뭐. 김상희 평론가님, 계엄 직전에 있었던 그 국무회의에 참석조차 안 한 이 두 사람은 왜 부른 걸까요? 그 당시에 네.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참고인이 될 것입니다. 가지도 않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사전 연락은 어떻게 됐고, 어허. 그다음에 참석을 뭐 못했을 때에 뭐 들은 얘기는 무엇이 있고, 네. 뭐 그때 뭐 이렇게 가지 못하면 그 국무회의 상황을 체크는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체크했을 때의 어떤 정황은 어땠고, 그래서 이런 정황에 비추어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얼마나 뭐랄까요?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저는 광범위하게 그때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참고인들을 그때 상황을 알 만한 사람들은 네. 다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관재 대변인님. 예. 이번 주 토요일이죠. 5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은 지금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다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 지금 참석하지도 않은 국무위원들을 왜 불렀느냐. 이것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죠. 네. 또 하나는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이 네. 혐의인데 결국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됐느냐.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증언을 했었고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또 참석한 사람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실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임의로 직권을 이용해서 그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닌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특검의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보고요. 네. 결국 토요일 뭐 9시가 될지 10시가 될지 아직 네.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다른 주변 조사를 다 마무리한 후에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게 수사의 ABC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단계 사기 범죄와 비슷하다는 거 결국
내가 피해를 받았지만 내가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난 또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결국에는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죄를 묻겠다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다단계하고 비교하기에는 그 엄중함이 다르죠. 네. 그리고 그 자리가 가지는 그 무게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단계와 비슷한 구조긴 하지만 무게가 다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에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부가 쉽지 않고 네. 위에 그 위층에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네. 그렇지만 거기에서 사표를 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어쨌든 행위를 끝까지 가져가지 않고 만약에 가담을 했다면 네. 적극 가담은 아니어도 단순 가담이 되는 것이고 그 단순 가담의 결과물이 그 밑에 피라미드 밑에 있는 많은 다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됐다면 그 책임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 단순 가담에 해당하는지 부분을 적극 가담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네. 단순 가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가담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동조 방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건 동조 내지 방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죄를 묻을 수 있다라는 취지 아닐까. 정원이 되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실제로 특검 수사가 더 진행되고 정황 증거들이 모여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에서 확인했다는 CCTV 영상 이런 것들이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결과를 딱 정해놓고 누구누구까지는 기소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201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른바 적폐 수사라고 해서 1년간 한 50여 명이 구속됐고요. 5명인가가 극단적 선택을 했었습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게 과연 국민 통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 특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책임질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네.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적용하려고 할 경우에 정적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한 표적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네. 특검 어제 잘 얘기하셨던데 정말 절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말씀은 좀 저는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국무회의라는 거는 그 계엄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과도한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돈을 날르는 역할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나중에 범죄 추궁할 때 난 모르고 그냥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몰랐을까요? 대부분은 알만한 정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단호하게 단죄함으로써 미래에 이런 가담을 막는 예방 효과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네. 철저하게 일단은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지는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네, 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수사를 하되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무리하게 성과를 중심으로 누구누구까지는 벌써 결론을 내놓고 이 사람까지는 기소하겠다. 이 사람은 뭐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겐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보여지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만하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피해의식인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죠.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출국 금지 조치한 걸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중기 특검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있습니다.